소위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 기회비용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간접적으로라도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찬양한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일은 보통 극도로 높은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법이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며 30대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스티브 잡스는 큰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브래드 피트는 플래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집을 나설 수 없었고 유명세로 인한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요점은 정말 대단한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딸의 생일을 연속으로 놓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인생을 지옥의 무한궤도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다.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몸부림을 치며 살아간다. 이를테면 주유소 종업원이 건방지게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에 무지하게 신경 쓴다. 마트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30센트 쿠폰을 왜 안 받느냐며 계산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여름 캠프에서 아이스크림 나눠주듯 신경질 부리는 사람의 문제는 이거다. 신경질 부리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거기에 신경을 기울일 텐데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면 이를테면 페이스북에 새로 올라온 사진, TV 리모컨 건전지의 수명, 행사를 연달아 놓쳐 손세정제를 못 산 일에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당신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거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까 말이다. 당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서 당신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무엇인가? 엉터리 가치를 선택하면,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잘못된 기준을 세우면 중요하지 않은 것과 삶을 사실상 망가뜨리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면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쏟게 된다. 중요한 것, 즉 삶의 안정감을 주고 그 결과로 행복과 즐거움, 성공을 전해주는 것에 신경을 쏟을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개발이라는 건 곧 더 나은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며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써야 더 나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은 문제를 다뤄야 삶이 나아진다. 행복은 문제를 먹고 자란다. 기쁨은 땅에서 데이지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무지개가 피어나듯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성취감은 자신만의 투쟁을 선택해 감내함으로써 얻어야 한다. 피하거나 구원을 바라서는 안 된다. 고통은 삶이라는 천에 얽히고 설켜 있는 실오락이다. 삶에서 고통을 떼어낸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 한 가닥을 떼어내려 하면 천 전체가 풀려버리고 만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에 지나치게 신경이 쏠리는 법이다. 반면에 고통에 신경을 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멋진 몸매를 원한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찾아오는 고통과 육체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않는 한, 식단을 세심하게 짜고 식사 때마다 양 조절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몸매는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은 애인이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거절을 견뎌낼 때 느끼는 괴로움, 얼빠진 눈으로 종일 바라봐도 도무지 울릴 생각을 안 하는 전화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멋진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는 게임의 일부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다. 당신은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 꽃길만 걸을 수도 없다. 쾌락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는 쉬우며 아마 모두가 비슷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고통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 이는 무척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며 당신을 실제로 나아가게 해주고 사고방식과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나로, 당신을 당신으로 만든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규정한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똥덩어리와 치욕이 널려 있다.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당신과 당신이 아는 모든 이가 곧 죽는다. 그리고 오늘과 그날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당신이 쓸 수 있는 신경은 얼마 안 된다. 그러니 생각 없이 사사건건 신경 쓰며 돌아다니다가는 결국 험한 꼴을 당하고 말 것이다. 자신이 결국 소멸하리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행위가 덧없고 피상적인 엉터리 가치를 삶에서 싹 없애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더 버느라, 명성을 조금 더 얻고, 주목을 조금 더 받느라, 또는 자기가 옳거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조금 더 확신하느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축내는 동안 죽음은 우리에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오직 이것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관해 생각하기를 피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힘들다. 둘째, 겁난다. 셋째, 우리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 질문을 피하는 건 온갖 종류의 하찮은 가치관이 두뇌를 장악해 욕구와 포부를 지배하게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음을 늘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찮은 것이 중요해 보이고 중요한 것이 하찮게 보일 것이다. 죽음은 우리가 유일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죽음은 다른 모든 가치와 결정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하지만 절대 묻지 않는 모든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다. 헨리의 성과 함께 왔다. 헨리의 성과 함께 떠난 괴짜 털보 마크 트웨인조차 이렇게 말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삶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 삶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삶에서 문제가 끊길 일은 없단다. 어쩌면 삶이란 문제를 만나고 헤쳐나가는 과정으로 생각될 정도로 말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다. 문제를 만나 헤쳐나가는 게 삶이라면 차라리 더 나은 문제를 꿈꿔라. 내게 중요한 것을 찾고 그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다 보면 점차 내 앞에 더 나은 문제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더 나은 문제를 만나 더 나은 고민을 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예전에 만났던 문제들보다 지금 만나는 것들이 너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것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너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건 나조차도 할 수 없는 오로지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너는 무엇에 행복을 느끼고 무엇에 슬픔을 느끼는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에 충만함을 느끼는지,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인지, 이것들에 대해 알지 않고선 제대로 된 너의 문제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너에 대해 공부해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너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아직 세상에 있을 시간이 세상을 만난 시간보다 더 많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죽음을 마주보아야 한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너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수록 남은 너의 삶이 너로 채워질 것이고 죽음에 대한 후회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죽음을 마주보며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무엇이 후회될 것 같고
무엇이 아쉬울지 항상 생각해 보아라. 그럴수록 너는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너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너다운 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야, 고통을 피하지 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고통은 필연적이다. 운동을 하고자 하면 근육이 아플 거고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머리가 아파올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실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 예전에는 몸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고통이라는 신호를 내보내 우리의 생존을 도왔다. 하지만 지금은 몸의 에너지, 즉 칼로리가 고갈되어 죽을 일이 없다. 오히려 고칼로리와 잉여 에너지로 우리의 몸을 해치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 고통이라는 것을 너의 뇌가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라. 오히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너의 에너지를 잘 쓰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라. 더 나은 문제를 만나 더 나은 고통을 느껴라. 나아가 고통을 사랑해라. 오늘도 너에게 줄 한 권의 책을 기록한다. 언제나 너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